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네.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이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또 특검 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 추천하는 내용이 그 핵심 내용인데 이제 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28일로 예상이 되는 그 재표결에서는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첫 번째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뭐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절대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 완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무기명 투표 재의결할 때 4표 정도 이탈한 걸로 근데 이제 무기명이니까 정확히 확인은 안 되죠. 추정인 네. 겁니다. 그래서 28일에 이제 거부권 행사한 뒤에 28일 정도의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 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제 감각에는 한 4표에서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변수만 좀 짚어보면 네. 우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추가 조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뭐 사과문을 좀 발표를 한다든가, 네. 뭐 적절한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 입장 표명을 좀 한다든가, 뭔가 아무튼 국민이 보기 뭐 좀 정의 표시를 더 하는구나 이런 게 나오면 좀 누그러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줄어들겠죠. 네. 또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면 어쨌든 뭔가 했으니까 네. 그것도 이탈표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뭐 의혹이 추가로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뭐 김건희 여사 목소리나 문자 이런 게 혹시 뭐 어디서 더 불거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특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찬성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더 높아지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국민의 어떤 뭐 민심, 민의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탈표가 오히려 좀 늘어날 가능성. 이건 이제 반대의 경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28일 가까이 돼 봐야 뭐 대략 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뭐 어느 한쪽으로 쉽게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김 여사 사과가 나온다면 28일 이제 재의결 전에 나올.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네. 행사하거나 뭐 그 즈음에 거부권 행사 즈음에 하는 게 좋겠죠. 네네. 네, 최 의원님. 지금 28일이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그 1심 선고가 2건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뭐 모두 무죄가 나온다든가 네. 그렇게 돼서 민주당이 기세가 좀 산다. 그리고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서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좀 변화의 움직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느낄 네.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그 두 개의 경우 다 유죄가 나온다. 유죄도 이제 피서권권 박탈과 같은 유죄가 나온다 하면 그 여권으로서는 이대로 밀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지금 그 성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변수 외에 네. 아마 이재명 대표 선고 변수라는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낸 것이 제3자 추천
특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민주당이 고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대법원장이 우선 제3자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이 있을 뿐더러 네. 설령 제3자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은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거지 대법원장이 민주당에 추천해서 민주당의 일종의 결재를 받아라. 전 그런 시스템은 그 아마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생기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특검이 이제 재표결, 이제 대통령이 재의혹으로 해서 재표결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이 이제 채택이 되더라도 실제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민주당에 추천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심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대법원장이 저는 추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근데 좀 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 두 번째 특검법 때 굉장히 그 수사 대상 범위도 넓었고 그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제 악법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좀 악성 법률이죠. 그런데도 이탈표가 4표나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어떤 민심이 들끓거나 가라앉거나 이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재명 대표 선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이 정치에서 사실 이 독립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야 간에 좀 대치가 좀 격화하고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친윤계 친한계 할 거 없이 좀 더 결집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 이후에 이제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것도 네. 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2심 선고 결과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본회의 직후에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원내 대표에게 일임할 것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총회 오늘 결과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추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이 특별감찰관은요 원래부터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추천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가 추천권이 있느냐,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인 적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인이 있어야만 추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그 기자회견 당시에 이거를 이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하고 연계돼 있던 것을 를 풀었거든요. 네. 그냥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임명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저렇게 결정을 하면 결국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느냐 마느냐. 근데 국민의힘은 결정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만 동의하면 별 어려움이 없이 특별감찰관은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특검을 해야 되지만 특별감찰관을 그렇다고 하지 말자 이럴 이유는 없거든요. 특별감찰관은 그거대로 하고 네. 이건 뭐 환자한테 놓는 어떤 그 예방접종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대로 하고 또 치료제 주사는 치료제대로 이제 주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민주당이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절차가 그렇게 순조롭게 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의총 끝나고 한동훈 대표는 이건 이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는 이제 분리해서 네. 특별감찰관은 확실히 추천하고 이제 임명하는 절차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한테도 그 촉구하는 그 입장문을 냈고 그쪽에 굉장히 좀 무게를 싣고 있어요. 이게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문제다.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 생각대로 그렇게 분리해서 네.
민주당하고 협상에 들어갈지 아니면 민주당에다가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라 이 얘기를 또 계속하게 될지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 1심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설왕설래했던 요 사건에 대한 그 1심 선고가 이제 드디어 내일로 다가온 건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혜경 씨가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제 무죄를 외치면서 총력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최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선고를 자신했는데요. 이 대표의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 좀 어떤 결과 전망하시는지 가장 뭐 현재 초미의 관심사 정치권에서 가장 모든 눈이 쏠리고 있는 그런 내일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송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 건지 예측하는 건 뭐 어렵죠. 네. 작년 9월 기억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돼 가지고 다 구속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영장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내일 있을 선고 결과를 우리가 뭐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유죄를 해야 한다, 뭐 무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이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뭐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일인데요. 네. 그래서 그걸 전망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 1심 선고 이후에 과연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직업이 정치부 기자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무죄가 나오거나 혹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나오면 검찰이 항소할 겁니다. 100%. 네네.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나와도 이건 형량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겠죠. 반대로 뭐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100% 항소하겠죠. 오늘 그 부인 김혜경 씨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바로 항소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곧바로 이제 2심 그 재판 으로 이제 넘어가서 뭐 지금하고 여야 간에 뭐 서로 유무죄를 주장하는 이 상황이 과연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문제하고 좀 별개로 저는 2심 재판은 좀 신속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법조에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죄도 좋고 무죄도 좋은데 어떤 식으로든 법원에서 신속하게 좀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당선 무효형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대법원 또 이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전에 2020년 총선 앞두고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선거제 개헌 과정에서 국회에서 좀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 전까지 식물국회였는데 갑자기 동물국회가 돼서 뭐 빠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1심 선고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남부지법에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재명 대표 선고에 대해서 뭐 여야 간에 뭐 유죄 무죄를 주장할 수는 있는데 좀 재판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부인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뭐 그 별건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김혜경 씨 경우에는 기부행위 위반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뭐 똑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하지만 서로 사안이 다르고요. 사람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벌금 150만 원 나왔다고 해서 그게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직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내일 뭐 90만 원도 유죄는 유죄입니다만 100만 원 미만이 나오면 일단 피선고권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국고보조금 반환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100만 원 미만은 무죄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사실 내일 결정하는 그 한성진 부장판사의 결정이 법원을 대표하지는 않아요. 네. 판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삼심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뭐 내일 한성진 부장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뭐 진영에 따라서 지금 뭐 천양지차로 다르고 있죠. 그러나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뭐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략 이제 그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는 뭐 틀림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물어본 사람들 중에서는 훨씬 더 많아요. 네네. 그러나 그걸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걸 반드시 따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죠. 네. 혹시 그 어쨌든 그 100만 원 이상의 이제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앞으로 민주당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항소하겠죠. 뭐 실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민주당 내에 이제 기류는 지금까지처럼 이재명 대표는 무죄일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내일 이후로 이제 깨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표만 믿고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이런 아마 회의가 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명계, 친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약간의 그 플랜 B, 이재명 대표가 아닌 네. 이것도 우리가 마련해둬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움직임이 아마 점점 가시화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뭐 김동연 뭐 지사, 그게 이제 뭐 김동연 김경수 전 경기도지사도 있을 수 있고,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뭐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슬슬 이제 고개를 좀 이렇게 들고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등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갑자기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든가 네. 이런 일은 생기지 않죠. 네, 조금씩 그 민주당 안에서 이런저런 이제 움직임이 좀 생겨날 것이다. 그 28일에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 의결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에 아니 유죄 그렇게 판결이 되면 나온다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네. 결집이 될 겁니다. 더 결집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그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 이제 향방이 이제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아까 이제 뭐 그 유무죄에 따라서 28일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뭐 좀 변수도 다르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아마 여러 가지 좀 플랜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별로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무슨 이건 뭐 미리 사전에 전술 전략 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벌어지는 장면에 따라 대응해야 되고요. 다만 민주당 안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법원하고 이렇게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한다거나 네. 이러는 거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 일반 국민이 그건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뭐 판사 성향과 관계없이 네. 법원하고 이렇게 맞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유죄가 나오더라도 뭐 법원을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2심의 뭐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이슈로 이제 넘어갈까 하는데, 여야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 전액 삭감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냐는 이제 질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또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 문제로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사안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검찰이든 어디든 이 특수활동비라는 개념 자체가요. 네. 사실은 사용 내역을 공개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물론 그 특수활동비를 뭐 자기네들끼리 경력금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이 드러나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거는 특수활동비 전체의 개념에서 보면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둬야 할 필요성, 그게 뭐 요즘에는 뭐 무슨 안보비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꿔서 일부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약 수사를 하는데 뭐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첩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뭐 장치를 한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그걸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일부 부작용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없애자. 그거는 빈대잡자하고 초과상관 태우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건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좀 합의를 하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유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검찰 특활비는 꼭 필요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 네. 필요하죠. 아무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답변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것 때문에 특활비 전액 삭감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도 대답하는 게 맞는 거지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장관이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 와서 답변하는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네. 또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특수활동비 필요해요. 다만 이게 불신이 있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를 국회 상임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 전체가 좀 곤란하면 소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어떻게 썼는지 좀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를 하고 물론 국회의원들도 이제 선서를 하고 절대로 네. 발설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대표기관이 누군가는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증빙 없이 어디다 써도 모르게 이걸 그냥 뭉텅이 돈을 그냥 놔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야당에서 지금 전액 삭감한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이거 증빙을 좀 제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공개하는 조건으로. 국회에 제출을 하는 걸 뭐 공개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약속을 해야죠.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걸 보고 감시하고 통제한다. 뭐 이런 정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좀 뭐 살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깎았다가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뭐 좀 증빙 제출하면 또는 증빙 제출 안 하고 말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되면 그런 거군요.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고 해서 다시 예산을 살리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잘 될 것으로 여야 간에 정부하고 야당 간에 적절한 선에서 절충이 뭐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처럼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의제가 대부분이 법률 관련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라 그런가요?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직업이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고 정치 관련 논평을 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뭐 법대로 하자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 누가 옳다 그러다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전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네. 잘못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실은 여야 간의 절충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보수 논객들 중에서도 이 특검은 불가피하니 위헌적 요소를 빼고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지금 대치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도 물론 검찰 수사가 굉장히 좀 과도하고 부당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정치하고 약간 분리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막 밀접하게 결합이 되면서 여야 간에 극한 대치로 치닫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법치보다는 정치가 더 상위에 있는 겁니다.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든 많은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우리나라도 행복해지고 국민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법치보다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법치 위에 정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최 의원님. 내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아시다시피 이제 법원 주변을 뭐 거의 에워싸다시피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네. 뭐 판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 뭐 전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뭐 아마 일반 대국민 메시지 일환이라고 봅니다. 뭐 그 법원을 에워싼다고 뭐 판결이 바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런 행위 자체가 일종의 사법방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사법방해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사법방해 멈춰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록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